유닛 7 문장의 형식 포인트 19 1형식과 2형식 문장. 1형식 문장은 우리가 흔히 주어 동사라고 하는데 쌤하고 공부할 때는 쌤이 주로 어떻게 표현하지? 주로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다. 그죠? 명사와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이고 여기에 부사가 덧붙을 수 있는데 부사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계속 동사와 부사는 한 몸이다 이렇게 했어. 하나의 의미 덩어리다 이렇게. 알겠죠? 동사와 부사는 하나의 의미 덩어리다 이렇게. 그러면 이 문장의 형식의 의미가 뭐냐? 1형식의 의미가 뭐냐? 동사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얘가 나는 걷는다. 나는 노래한다. 나는 웃는다. 그녀는 뛰어간다. 얘가 그녀는 누워있다. 무슨 말인가 얘가?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동작이나 상태를 그 사람의 현재의 동작이나 상태를 동사로 하여금 주어를 설명하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다른 대상 없이 주어 혼자 이루어지는 것들, 다른 대상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들, 얘가 걷는다, 뛴다, 온다, 달린다, 돌아간다, 돈다, 넘어진다, 떨어진다. 얘가 이런 이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가 다른 대상 없이 이루어지는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경우 1형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그녀는 sings, 노래를 부른다. 자, 노래를 부른다는데 봐봐. 우리말의 노래를 목적어에 해당하는 노래를 동사 자체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말에서 목적어가 동사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목적어가 필요가 없겠지. Steve studies hard. 스티브가 공부를 한다. 역시 우리말에서 보면 공부를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동사 속에 들어가 있어. 그리고 study의 목적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영어를 공부한다, 수학을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그지? 과목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과목을 쓰지 않으면 그냥 공부하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네. 얘가 어떤 공부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그 사람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말이야. 그게 엄마가 문을 딱 열어봤네. 우리 민재가 공부하고 있네. 얘가 우리 광일이가 공부하고 있네. 얘가 그러니까 지금 어떤 동작을 설명할 때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자동사로 1형식으로 쓰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광일이가 수학을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광일이가 공부하는 내용에 대한 이야기야. 얘가 그러면 이 수학이 있어야 그 수학을 공부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수학 없이는 수학 공부한다는 설명이 안 되겠지? 얘가 그냥 반드시 목적이 필요하다고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공부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는 타동사라고 해. 왜? 수학이 있어야지 그 문장의 의미가 만들어지는 거거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대략적으로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구나 이 모습만을 설명할 때는 1형식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들은 서울에 산다 이렇게 보세요. 서울에 산다 할 때 서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서울에 살지.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모든 동작이나 상태는 어떤 시간에 어떤 장소에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이유로 그치 여기에 이렇게 얽매여 있다 이 얘기야. 이거는 분리될 수 없는 거야. 이 동작과.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오케이? 따라해볼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시작. 시간, 장소, 방법, 이유. 한 번 더. 시간, 장소, 방법, 이유. 얘네들을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데 이 부사들은 동사와 하나의 의미 덩어리다는 얘기했어. 얘가? 자, 여기에서 부사구라고 나왔는데 이 부사구는 뭘 말한다고? 부사구는 뭘 말한다고?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말한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시간, 장소, 방법,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는 무엇과 한 몸이다? 동사와 한 몸이다. 얘가. 그리고 이 부사는 되게 명사로 표현될 때 장소나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전치사와 결합해서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부사 자체로 쓸 수도 있고 부사 자체. 명사가 나올 때는 전치사와 결합이 되어서 부사로 쓰인다 이렇게 되겠죠. 얘네들은 동사와 한 몸이다. 그러니까 live in 서울은 하나의 의미 덩어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알겠죠? 내 개는 잠을 잔다. 어디에서? 소파에서 잔다. 침대에서 잔다. 마루에서 잔다. 바닥에서 잔다. 이게 다 다른 개념이야. 얘가? 그런데 다 잔다라는 개념을 나타내고 있고 장소만 차이가 있을 뿐이야. 장소는 동사와 한 몸을 이룬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지?
그래서 1형식의 특징은 뭐냐? 동사가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설명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두 번째, 2형식 문장인데 2형식 문장의 의미는 뭐냐면 명사, 동사, 명사. 명사가 두 개가 쓰이는 경우 이때는 명사 1과 명사 2과 같은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형식의 특징은 뭐냐면 명사 2가 명사 1을 설명해. 얘가 저 학생은 민재다. 이렇게 하면 저 학생을 민재라는 말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저 학생은 광일이다. 이렇게 하면 저 학생을 광일이라는 명사가 설명해 준다는 얘기야. 얘가 그 다음에 명사 1, 동사, 형용사. 그러면 형용사는 명사의 속성이나 성질을 나타내 준다 그랬어. 민재 못생겼다. 광일이 못생겼다. 선생님 잘생겼다. 얘가 못생긴, 잘생긴 이런 형용사가 그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 거야. 얘가 그렇게 해서 형용사도 명사를 설명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2형식 문장의 특징은 뭐냐면 동사가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1형식은 동사가 설명해 준다 그랬는데 2형식은 명사나 형용사가 설명해 줘. 저것 전자칠판, 저것 모니터, 저것 책상, 저것을 책상으로 설명해 준다는 얘기야. 얘가 저거 갈색, 저거 흰색, 저거 초록색, 저거 파란색, 색깔로 설명할 수도 있죠. 이렇게 하면 형용사가 나타내겠지. 설명 무슨 말인가 얘가? 주어에 대해서 명사나 형용사로 설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 형식으로 한다. 명동명, 명동형. 그러면 명사와 명사는 이퀄 관계, 형용사는 명사를 설명해 주는 관계. 자 봅시다. Lauren became a nurse. 로렌이 간호사가 되었어. 그럼 간호사와 로렌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이 같은 사람일 때 우리는 얘를 보어라고 해, 보어. 그러니까 로렌을 보충 설명해 주는 말이 nurse야. nurse로 로렌을 설명해 준단 말이지. She is a famous singer in Korea. 그녀는 뭐야? 유명한 가수야. 그러면 그녀와 유명한 가수가 같은 사람? 같은 사람. The boy is smart. 그 소년의 여러 가지 특성 중에서 얼굴은 더럽게 못생겼고 매력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머리는 똑똑해. 얘가? 그러면 이 문장에서 나타나는 것은 뭐 못생겼다, 뭐 성질 고약하다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똑똑하다 이 성질만 나타내 주는 거지. 여러 가지 속성들 중에서. 얘가? Those children remained quiet. 저 아이들은 조용히 있었다. 그러면 보세요. remain이라는 게 특정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이 아이들을 설명해 주는 것은 remain이 아니라 뭐라고? quiet라고. 쟤네들이 떠들지 않고 조용히 있었다. 얘가? 이 조용하는 누구를 설명해 준다고? 아이들의 지금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 말이야. 얘가 이런 식으로 명사나 형용사가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 준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 형식으로 쓰이는 동사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감각 동사라고 있는데 이 감각 동사들의 주어는 행위자가 아니고 대상이다. 그러니까 feel이라고 하는 것은 feel의 주어는 무언가 만져보는 사람이 아니고 화자가 만져보는 거예요. 그 무언가를, 주어를. 그러면 주어에 만져본 느낌이 어떻다? 우리가 촉각으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어떻다는 걸 나타낼 때 feel이라고 씁니다. 예를 들면 the stone feels tough. 그렇지? 그러면 그 돌은 거친 느낌이 난다 이런 뜻이지. 만져봐서 어떤 느낌이 난다 할 때 feel을 쓰는 거야. 이럴 때 이걸 감각동사를 한다고. I feel sick. 이거는 감각동사가 아니야. 내가 아픈 느낌을 느끼는 거야. 내가 느끼는 거야. 이거는 감각동사가 아니라고. 그냥 지각동사야. 형식은 물론 이 형식이지만. 얘가 주어는 뭐가 돼야 된다고? 감각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자 보세요. He looks, it looks. 무슨 말이야? it looks. 영어 쌤을 보니까 handsome, 잘생겨 보이더라. 겉모습이 겁나 잘생겼어. 얘가 looks handsome. 비웃지 말고 이씨. 얘가? 그러면 선생님이 보는 거야? 아니면 선생님을 보는 거야? 선생님을 보는 거지. 주어 목적어 그런 개념은 아니야. 선생님의 판단의 주체, 판단의 대상이야? 대상의 판단의 대상이라고. 그게 중요해. 감각동사의 주어는 판단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스멜은 무슨 뜻이야? 스멜. 어떤 냄새를 맡다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가 주어한테서 냄새가 나온다는 얘기지.
똥 냄새가 구리다. 이해가? 똥 냄새를 누가 맡았어? 화자가. 얘가 그 빵이 고소한 냄새가 난다. 그럼 빵에서 그 냄새가 나온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가 얘가? 알겠죠? 사운드의 주어는 뭘까? 당연히 소리여야 돼. 얘가 소리여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He sounds, 보세요. He sounds strange.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그가 소리여야 돼.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 이런 뜻이야. 얘가 사람을 주어로 썼을 때는 사람이 뭔가 소리를 내는 건 아니잖아. 내가 자기 막 몸을 막 삐걱삐걱 해가지고 소리 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했던 어떤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는 뜻이야. 역시 그 사람의 말이 판단의 대상이 된다 이런 얘기지. 알겠죠? 그 다음에 taste는 뭐야? 주어는 뭘까? 당연히 음식이나 이렇게 되겠죠. 왜? 맛이 어떤 맛이 난다니까. 사과가 아주 뭐 달콤하다. 그러니까 뭐 또 뭐 딸기가 어떻단 맛이 난다. 이렇게 했을 때 그죠? 맛이 어떻다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감각동사를 한다. 자, 봐봐. 민호 felt tired인데 이건 민호가 느끼는 거야. 이건 감각동사가 아니야. 이거는 지각동사야. 스스로 피곤하다고 느끼는 거거든. 얘가? 그러니까 이거는 지각동사고요. 감각동사가 아니고 지각동사고 물론 이 형식은 이 형식입니다. This pasta tastes good. 봐. 이 파스타 음식이지? 음식의 맛이 어떻다? good, 좋다 이런 얘기야. Her baby looks a doll. 그 아기는 아기가 보는 게 아니고 아기가 판단의 대상이지. Her baby looks a doll. 자, 보세요. 원래 이 감각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되냐면 이 감각동사는 형용사를 주격 보호로 쓴단 말이에요. 형용사를. 그런데 감각동사 뒤에 보호로 형용사가 오지 않고 명사가 오는 경우 그럴 때는 이렇게 look like처럼 like를 붙여서 또는 of를 붙여서 뒤에 명사를 씁니다. 자, 우리가 주로 많이 쓰는 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많이 씁니다. look like, feel like, 또 뭐였지? sound like, taste of, smell of 이렇게 많이 써. 물론 요 뒤에 밑에 있는 of도 like로 써도 상관은 없어. 근데 주로 이런 형태로 많이 쓰고 요 뒤에는 뭐가 온다고? like나 of 뒤에는 당연히 얘네들이 전치사니까 명사가 와야 되겠죠? 그렇지? 그렇게 하면 똑같이 명사처럼 보인다, 명사처럼 느껴진다, 명사처럼 소리가 난다, 명사처럼 맛이 난다, 명사 같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원래는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like나 of가 붙으면 형용사로 형용사 대신에 명사가 온다 이런 얘기. 알겠죠?